모니터랩에서 이런 그 제로 트러스트나 뭐 망블리 완화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 상품을 내고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번 세션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시연도 하고 세부적으로 상품 소개를 다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앞쪽에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니터랩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저희 모니터랩은 계속 이쪽에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피지컬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웹방화벽, 그다음에 SWG 뭐 이런 어떤 장비들을 딜리버리하는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SSE 시크릿 서비스 엣지, 뭐 세시라는 어떤 플랫폼 베이스로 웹사이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WAP, 뭐 시큐어 CDN, 디도스 미티게이션이나 뭐 웹사이트의 포스처 체크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라고 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 NGDP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보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의 CTI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작년까지 포트폴리오였고, 저희가 이제 올해 2024년에 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AI RBI라고 해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을 SW랑 이제 연계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GTNA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VPN 솔루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구축형 GTNA 서비스 솔루션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SSE 플랫폼 쪽에 캐스비라고 해서 사스를 쓰시는데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형태로 RBI를 쓸 수 있는 RBI 서비스, 그리고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 그러니까 GTNA 서비스를 세카스 형태로, 그러니까 구축형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 모니터랩의 어플라이언스 비즈니스는 와프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API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 뭐 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W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 AI 랩스, 뭐 캐스비, RBI 같은 형태로 결합을 해서 저희가 차별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아이스바라고 해서 SSL 비저빌리티 솔루션은 이런 어떤 SSL 트래픽을 못 보는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웹사이트 프로텍션이라는 서비스군의 WAP, 시큐어 CDN, 디도스 미티게이션, WSPC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의 SWG에서부터 RBI까지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구독형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라는 GTNA 서비스를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고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페이지까지 저희 서비스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뭐 김창훈 교수님이 워낙 뭐 열변을 토하시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나 MLS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주셔서 이쪽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내놓고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챌린지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IT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뭐 넷스케이프 파이어월 뭐 이런 것들 팔았던 것 같은데, 경계선으로 나누고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는 어떤 그 묵시적 신뢰관계, 그 다음에 신뢰관계, 이런 형태 이제 뭐 구시대적인 경계선 보완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 신뢰하는 사람이 VPN을 타고 들어왔을 때 이 안을 돌아다니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터럴 무브먼트라고 해서 뭐 횡적 이동, 뭐 좌측 이동, 우측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는데요. 뭐 저도 예전에 이제 IT 업무를 할 때 국제 전화가 되게 비쌌던 시절에 회사 시스템에 VPN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회사 VPN 070 하는 그 서버에 붙어가지고 해외 전화를 뭐 마음대로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VPN 기반의 그 외부망이 내부망으로 들어왔을 때 묵시적인 신뢰관계를 주게 되면 이 횡적으로 이동해서 다른 시스템에 붙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뭐 예전에 이제 이런 그 보안 장비 스태킹해서 쓰는 시절에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이 인터넷과 사스,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더 이상 회사 안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여기 쌓아놓은 이 스태킹한 그 보안 장비를 가지고 보안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됐고, 뭐 망분리 완화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외부에 있는 뭐 기터브나 챗GPT 같은 것들을 써서 업무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그냥 다 막혀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분리를 좀 완화해서 외부에 있는 사스 같은 것들을 좀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점점 뭐 김창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통제 항목들을 개발해서 그 통제 항목을 미트하면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쓸 수 있는 구조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뭐 어떤 기원에서 뭐 등장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아까 보신 2000년대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시절, 파이어월 가지고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하던 시절에서 뭐 한 1년, 2년 거치면서 802.1x로 이제 인증을 해서 쓰는 인증 프로토콜을 쓰고, 뭐 2004년에 제리코 포럼이라는 데서 디페리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탈경계화라는 뭐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존 킨더버그라는 사람이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퍼를 냅니다. 그 페이퍼 제목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예요. 지금 사실은 GTNA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때 쓴 거죠. 그래서 2010년에 GTNA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 구글의 이제 비욘드 클라우드가 2014년에 나오게 되고, 가트너에서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2017년에 세시, GTNA라는 용어들을 디파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NIST에서 SP800-207이 처음 나오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어떤 그 마케팅 버즈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보안을 바꿔가야 되는 어떤 이제 비전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국내 정책 동향인데 이 부분은 뭐 김창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국내 정책 동향 중에 아까 말씀을 좀 스킵하신 게 MLS 추진 경과에서 데이터를 CSO, 기밀정보, 민감정보, 공개정보로 나누고, 이 기밀정보, 민감정보, 공개정보에 따라서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통제 항목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1일 날 CSK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좀 아까 발표하신 교수님의 그 통제 항목들이 공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하게는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디파인이 되고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조사기관에서 보면 향후 5년간의 17.3%, 2028년까지 한화로 50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기업 기관의 60%는 제로 트러스트를 보안의 시작점으로 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리포팅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 GTNA, GTA, 뭐 망분리 완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AI GTNA 구축형 내고 GTA 발표했다고 이제 페이퍼상에 내고 하면 인바운드 문의가 들어옵니다. 뭐 별의별 군데에서 다 요 니즈가 들어와요. 뭐 외부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감염된 것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VPN을 못 쓰고 GTNA로 넘어가야 되는 이슈도 생기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상의 어떤 보안을 행위들, 뭐 섀도우 IT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을 어떤 계정이 어떤 루트에 들어와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트레이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니즈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GTNA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보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벤더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벤더 중에 시스코, 뭐 팔로알토, 지스케일러, 클라우드플레어 모두, 뭐 시스코나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해서 SSE 플랫폼, 세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서비스를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타겟하고 있는 포춘 500대 기업들은 전부 해외에 지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MPLS VPN 가지고 출근 시간대에 그 헤드쿼터에 모여서 뭐 사스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이상 이제 뭐 MPLS VPN의 비용이나 아니면 트래픽의 컨제스션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하게 분산된 SSE 플랫폼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모델들을 표준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후발주자인 지스케일러나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긴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디플로이먼트 하면서 글로벌하게 뭐 수십에서 수백 페타의 트랜짓 트래픽들을 모아서 제로 트러스트나 웹사이트 프로텍션 같은 서비스들을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싱글 벤더가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네스포크, 옥타나 프로포인트 같은 개별 솔루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합종 연행해서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장표가 모니터링 망분리 완화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닌 좀 필수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VPN으로 접속하던 니즈들은 아마 GTNA로 대부분 한 향후 3, 4년 안에 다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망분리 완화에 따라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데이터 등급에 따라서 억세스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를 논리적 망분리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정책 제도들이 나오면서 이런 보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모니터랩은 지금 제로 트러스트 망분리 완화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 그 AI GTNA라고 하는 구축형 GTNA 서비스를 얼마 전에 런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형이나 뭐 서비스형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어떤 망분리 환경에서 GTN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축형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GTNA하고 VPN하고 뭐가 다르냐? 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VPN은 대문을 열고 사용자가 들어오면 그 안에 안방에 가든 금고를 열든 부엌에 가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GTNA는 이 사람이 대문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볼 일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손님방에 침대에 잠깐 한 2시간 동안 주무시다 가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그 침대에서 주무시다 가실 때까지 에스코트하고 마지막에 문 열어서 대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VPN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용자인지 어떤 권한을 침대에서 잘 수 있는 사용자인지 권한을 체크하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잘 수 있는 사용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신발이나 이 사람이 착용한 옷이 뭐 집안을 오염시키지 않을지 그런 어떤 디바이스 포스처를 매니지먼트하는 이 사람 뭐 디바이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는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5개를 다 깔고 있는지 OS는 최신 OS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이런 디바이스 포스처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잘 관리되어 있고 그리고 알백으로 그러니까 롤베이스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공하는 커넥터를 통해서 디바이스 포스처를 체크하고 만약에 이제 내부망에 있던 어떤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 DB 어드민이다라고 하면 DB 어드민으로만 접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HR 시스템만 접속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제한된 시스템만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이중화해서 구축할 수 있고요. VPN하고 다르죠. VPN은 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시스템에 액세스가 가능했었죠. 그럼 만약에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에 액세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용자 2는 A하고 D 서비스에만 B 서비스에만 액세스 못하고 A하고 D 서비스 액세스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버추얼 머신 버전의 A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요 터널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커넥터 게이트웨이를 세트, 매니저까지 이제 세트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구축형 이제 AI G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독형 저희 내부의 이제 서비스 브랜드는 SRA라고 합니다.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라고 하는데 구독형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더 많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가지시게 돼요. 그래서 내부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GTNA를 통해서 내부 데이터 센터에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요. 또는 뭐 클라우드에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외부 오픈 인터넷에 SWG 기능을 제공해서 뭐 DLP도 제공할 수 있고, 캐스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회사 내부에서는 오피스 365에 읽고 쓰기 다운로드가 다 가능한데 만약에 집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접속 통제를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형과 그 저희 구독형 서비스를 믹스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독형 형태로도 서비스를 구독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잘 알아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화면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뭐냐면 접속을 그 저희 커넥터로 하시게 되면 이런 억세스하는 포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권한에 대한 부분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죠. 이 사람이 갖고 이제 총 9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 365와 셀즈포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DB 어드민이어서 DB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DB 서버에 싱글 사인온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억세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 지금 같은 경우에 VPN으로 억세스해서 호스트 정보나 IP 정보를 입력해서 서버에 붙어서 콘솔에서 작업하시잖아요. 근데 GTNA를 도입하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뭐 포트 스캐닝을 물론 당연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통제 항목에 포트 스캐닝이나 IP 정보를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정보는 하나도 오픈되지 않고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 게이트웨이 포탈을 통해서만 내부나 외부 시스템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GTNA를 구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에지스로 보면 단말 보안에 대한 평가, 인증 부재 그 다음에 기존 경계 기반 접근 통제가 안 돼서 최소 권한 및 세부 정책이 불가한 부분, 그리고 과도한 트래픽으로 병목 형상이 발생하는 부분, 전부 다 뭐 지사에 있는 사람이나 원격 근무자들 헤드쿼터에 있는 파이어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출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글로벌 컴퍼니들은 굉장히 많은 뭐 이슈들이 생기죠. 그리고 비싼 그 MPLS VPN으로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백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로 이제 붙게 되면 원격 근무나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 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저희 엣지에 붙게 되고요. 허용된 권한에 따라서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뭐 USIT나 악성 파일들은 내부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평가나 접근 통제, 그리고 모든 접근에 대해서 뭐 제로 트러스트 와 같이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모든 트래픽은 분산해서 중앙에 집중화해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뭐 오딧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RBI입니다. RBI는 국내 벤더가 한 2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벤더가 이제 국내 금융권 대상으로 요즘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RBI는 국내 최초로 SWG하고 RBI를 연계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RBI가 뭔지 잠깐 제가 여기다 이제 사람 모양을 똑같이 붙여놨는데요. 인터넷 뭐 예를 들어 크롬이라고 하죠. 브라우징 하는 화면을 데이터 센터에 있는 또는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감염되는 드라이브 다운로드 같은 형태의 이제 감염이나 피싱들 뭐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죠. 뭐 제로데이 공격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망부리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이 VDI, 뭐 가상화 부분들인데 그 VDI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뭐 해외 자료에 보면 공격의 90%는 브라우저를 타겟으로 하고 VDI에서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의 80%는 웹베이스다. 그리고 뭐 VDI 대비 절감되는 비용은 뭐 띵클라이언트를 쓸 때나 VDI 라이센스를 쓰는 것보다 연간 한 1,000불 정도 세이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 브라우저가 도는 그 컴퓨팅 자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사용할 때만 할당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VDI 대안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SW하고 RBI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런칭했고, 이 사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 SWG에서 안전한 사이트는 아예 VDI를 안 태우고, RBI를 안 태우고, 뭐 다이렉트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악성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굳이
RBI를 통해서 컴퓨팅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원천 차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레이 사이트만 회사에서 RBI를 돌릴 사이트들만 이제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인터넷에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브라우징 환경에서도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URL 필터라는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죠. 뭐 업무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못 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는데, SWG가 없으면 이 RBI에서 유튜브 링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는 다시 SWG를 매겨서 이 컴플라이언스 조회해서 만약에 뭐 특정 시간에 못 나가게 한다고 하면 브라우징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매칭도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비스는 제가 여기 장비를 그려놨는데, 뭐 폐쇄망이 꼭 필요한 쪽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구축형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사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임시로 또는 뭐 난 구축형은 싫다 그냥 구독형으로 코스트를 오펙스로 그냥 쓰고 싶다라고 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둘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징을 통해서 다운받게 되는 문서들은 다 무해화해서 뭐 PDF로 전환한다든지 무해화해서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랩이 제안하는 망블리 완화 대응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하나의 보안 솔루션으로 만들 수 없어요. 아까 뭐 교수님 발표에서도 통제 항목이 굉장히 많고, 엔드포인트, 그리고 다양한 보안 솔루션 스택, 그리고 데이터를 보안하기 위한 암호화, 그 다음에 접근 통제, ID 매니지먼트 같은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니터랩은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좀 저희 SSE 플랫폼 기반으로 연계를 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니터랩은 액세스 게이트웨이로 SSE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SWG, CASB, RBI, GTNA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엔드포인트는 뭐 EPP 같은 랜섬웨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다 체크할 수 있는 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포탈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뭐 통합인증이나 SS와 MFA 모듈도 연동을 하고, 뭐 온프라미스의 XDR이나 SOA를 통해서 운영 자동화를 하게 하고, 뭐 클라우드에는 CSPM, CWPP 같은 시냅 조합들을 가지고 포스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포스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금융기관 몇 곳이 POC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게 한번 이렇게 도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까 그 미국의 같은 경우도 한 2018년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추가해가면서 제로 트러스트의 이제 어떤 그 보안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의 플랫폼, 그 SSE 플랫폼을 가지고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PDP, PEP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EPP 솔루션이나 SD-WAN, 그리고 옥타나 MS 엔테라 같은 IDP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뭐 XDR 벤더, SOA 벤더, 시냅 벤더들을 다 전체적으로 연동을 해서 어드민에서 ICAP 포탈이라는 걸 가지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시나리오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디바이스의 스코어링을 통해서 이 사람은 회사 안에서 80점 이상일 때만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RBI를 통해서 회사에 있는 회사 클라우드에 있는 DB 서버에 접속하게 한다라는 어떤 컴플라이언스들을 이 스트리밍 라인으로 쭉 제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자리를 뜬 사이에 이 디바이스에 어떤 이상한 징후가 발생을 하면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이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들을 가지고 다양한 회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GTNA, RBI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와 이제 망블리 완화의 대응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들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SSE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후방에 있는 보안 벤더들하고 연합을 해서 컨설팅서부터 솔루션 구축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 드리고요. 나머지 저희 여기 들어있는 세부적인 서비스들 이제 저희 다음 세션 발표하는 팀장들이 설명을 해주고, 오늘 특히 저희가 사실 세시, SSE 플랫폼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시연하는 세션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좀 보시고, 거기 이제 RBI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RBI를 통해서 가상 브라우징을 통해서 어떤 그 시연하는 모습들 좀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